알겠습니다. 47항입니다. 증거 순번 241번 2024년 12월 4일자 페이스북 게시글 제시하겠습니다. 자, 피고인은 증인과 12월 4일 00시 20분경 그 네 번째 통화를 마치고 나서 약 8분이 지난 후인 00시 28분경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게시했는데 당시에 이렇게 글이 올라가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페북을 하지 않아서 그때 뭐 그런 글을 올리셨는지 몰랐을 겁니다. 이게 지금 다른 그 언론이나 내지는 뭐 밥거래 형태로 이게 공유되기도 하였는데 뭐 보좌진이나 직원으로부터 전달받는 것도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보좌진들 뭐 출근도 안 했고 그런 상황이라서 뭐 네. 그런 보고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자, 48항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4년 12월 3일 23시 55분경 언론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당시 증인도 TV나 언론 등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였습니까? 당시에 뭐 상황은 그 TV에 뭐 나오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뜨문뜨문 그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뭐 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네, 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당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계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12월 3일 23시 13분경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 요구할 것입니다. 12월 4일 00시 01분경 지금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습니다.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군경에게 말씀드립니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했으며 이러한 한동훈 대표의 입장들이 언론을 통해서 속보 등으로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었는데 당시 증인도 언론 통해서 한동훈 대표의 이러한 입장들 확인하였습니까? 뭐 당시에 그것들이 뭐 실시간으로 제가 확인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 무슨 뭐 업무가 돌아가거나 그런 상황 아니었다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하나하나 그때 당시에 제가 다 뭐 인지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는지를 지금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위해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집결하고 있던 상황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확인하였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당시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위해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집결하는 상황이 그 당시에 뉴스나 TV나 언론 등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이거 다 확인하셨습니까? 그 상황을 뭐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TV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근데 보다가 또 좀 안 보기도 하다가 보다가 안 보기도 하다가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언제 뭘 어떻게까지는 제가 기억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당시 증인께서 파악하기로 언론에서나 뭐 SNS 등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지지하는 의견을 표명한 저명 인사나 언론 매체가 있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당시에 제 관심사는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피고인이 그 보여드린 이런 페이스북 피고인이 올린 메시지들이 비상계엄 해제 이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증인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피고인이 올린 메시지 같은 건 못 봤습니까? 그래서 그 메시지는 저 관심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나중에 2025년도 9월 달이니까 시간이 굉장히 흐른 후에 압수수색할 때 이게 뭐 때문에 그러지? 그래서 그 통화를 가지고 그 이게 얘기가 되는 거구나라는 걸 내가 인지할 때까지 별로 그 통화 내용 자체를 그 통화 사실 자체를 제가 별로 기억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무슨 디테일이 있는 그런 기억이 저한테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54항은 뭐 기억 안 난다고 하시니까 생략하고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대통령실 CCTV 영상 이게 22시 54분경 영상인데요. 복도를 비추는 화면이고 여기 보면 김태우 안보실 1차장과 신원식 안보실장이 집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같은 영상에서 23시 02분경 그러니까 증인이 집무실에 들어가기 2분 전입니다.
이때 영상을 보시면 아까 집무실에 들어갔던 김태우 안보실 1차장과 신원식 안보실장이 집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당시에 김태우 안보실 1차장과 신원식 안보실장이 집무실에 갔다가 나온 사실은 알았습니까? 그 대통령실 내에서 누가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서로 연락 공유가 잘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철저하게. 저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이 김태우 안보실 1차장이 이렇게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에 22시 54분경 집무실로 들어가서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나와서 이러한 그 정당화 메시지 이렇게 전파하도록 그 하급자에게 지시하고 또 그 외에 또 미국 다른 우방국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지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했다는 그 혐의로 최근에 7월 29일 날 내란 중요임 종살죄로 구속기된 사실 알았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건 최근에 언론 보도를 봤고요. 예. 뭐 그런 뭐 말씀이 뭐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통령실의 업무. 거기 공소장에 그렇게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김태우 안보실차장이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시간이 지금 보시면 23시 02분경이고 증인께서 아까 앞서서 혼자 대통령실 집무실에 들어갔던 시간이 바로 그 직후인 2분 후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때 김태우 안보실 쪽에 이런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나서 바로 증인을 불렀다는 것은 뭐 다른 이와 유사한 비상계엄의 우호적인 여론 형성할 어떤 뭐 민정실에서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라라는 취지의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안보실 일하고 뭐 저희 일하고 그 관계가 없는 일이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무슨 근거가 있어야 그런 질문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접촉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질문을 제가 선서하고 있는데 1년이나 지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 말씀하시는 거를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런 얘기는 일체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 아까 우리 검사님께서 전화를 했냐, 뭐 통화를 했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대화한 건 한 번 정도만 기억이 나시고 나머지는 그냥 그 통화만 아니 전화 발신 내용만 있지 상호간에 우리 여기 황교안 피고인이나 증인이나 실질적으로 통화한 기억은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때 수사를 저 통화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한 번 통화하고 그 다음 통화 때 아주 통화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통화가 더 있다고 하니까 그건 또 뭐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그게 짧은 거기 때문에 뭐 짧은 그걸로 해서 저 정보를 전달하고 받고 그러려면 설명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건 아니었던 거다. 그리고 그게 머릿속에 전혀 기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